어제 제가 그 미팅차 소프트웨어 업체를 운영하시는 회장님을 한분 뵀어요. 어, 그분을 뵀더니 돈이 참 많으셔요. 그리고 있어 보여요. 신발은 샌들을 신으셨더라고. 바지는 지방시 청바지. 그리고 시계는 그게 상표가 어디 건지 모르겠지만 브레겔이었나. 아무튼 그게 제가 알아본 결과는 한 5천만 원대예요. 저도 명품을 많이 알기는 해요. 그러니까 몸뚱아리에 걸쳐져 있는 것들이 거의 한 6천만 원어치를 걸치고 다니시죠. 골프 클럽을 보니까 PXG 신형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또 뭐 그걸로 그렇게 입고 이제 스크린을 쳤으니 이분이 몸에다가 감고 휘두르는 게 얼마인지 참 가늠이 안 가요. 여러분들 그 상품하고 명품의 차이점 혹시 아세요? 상품은 그냥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사는 물건들을 상품이라고 해요. 필요에 의해서. 명품은 돈을 많이 낸 상품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돈을 왜 많이 낼까요?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있어 보이잖아요. 저 같아도 뭐 그런 거를 뭐 준다면 마다는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걸 할 수 없다고 해서 내가 명품이 없냐? 여러분들도 다 하나쯤은 갖고 계세요. 여러분들 곁을 지켜주는 배우자들은 여러분들의 명품이에요.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명품이죠. 또 그 명품을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아껴야 되잖아요. 잘 보관하고. 그리고 명품에 대한 뭐 대비도 해야 되겠죠. 뭐 멸실이나 손실에 대해서. 우리가 뭐 페라리를 타고 그런 명차를 탈 때 보험 안 들고 타는 사람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굉장히 비싸요. 우리 뭐 아반떼의 보험료와 페라리의 보험료는 아마 아반떼 차값이 하나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슈퍼카를 안 타봤으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도 이제 저기 뭐라고 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분들이 뭐 이 사람 부탁 저 사람 부탁으로 들었던 종신보험이라는 것은 항상 이분들한테 비난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제가 20년을 해보니까 종신보험에 대한 가치를 알고 계신 분들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건 저만의 통계니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제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그렇다가 저의 확률과 통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7개월 전 방송인데 이런 방송을 한번 타면 보험이 그냥 무참히 깨져요.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볼게요. 가 늘면서 네.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이자율로 돈을 목돈을 모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언제든 연금으로 전환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에 보험을 들었다는 사례자들이 많은데요. 먼저 피해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해약 한금금으로 전환을 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을 해야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 알았어요. 이제까지 10년 넘도록 제가 벗겼어요. 그 보험료를. 미친 짓이지 그게. 근데 굉장히 자극적이죠. 할 말은 많지만 제가 여기서 얘기를 시작하면 이게 또 길어져요. 이런 것들은 필요한 분들한테만 설명하기로 하고 넘어갈게요. 미친 짓이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이분은 뒤늦게 계약을 해지했는데 네. 1,300만 원 넘는 돈을 손해를 봤습니다. 화나시는. 뭐 어쩌라고요. 이걸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깨서 1,300만 원씩 손해를 보라는 건지 아니면 의미를 다시 살려서 가져가려는 건지 그거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는. 만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원금 손실이 큰 상품이라는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원금 손실이라는 말 여기다 쓰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무식한 얘기예요. 실제로 금감원에 작년 하반기에 접수된 불안전 판매 관련 보험 민원이 네. 4,695건이었는데요. 네. 이 가운데 종신보험 비중이 70%로 가장 많아요. 이거는 설계사들 정말 각성을 해야 돼요. 종신보험을 자신들도 몰라 파는 사람이
오로지 커미션 베이스로 팔아가지고 또 커미션 공격이 들어오면 말도 못해요. 많이 먹었거든. 그러니 도대체 그 커미션이 자기가 많이 받은 건지 적게 받았는지도 구분도 못해. 그러니 고객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꾼 되는 거지 뭐. 많았습니다. 특히 좀 눈에 띄는 게 종신보험 불안전 판매 중에서 10대와 20대 비중이 36.9%로 연령대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점입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저도 20대 제 고객분들의 자녀한테 종신보험을 권하고 판매를 해요. 그럼 저도 민원의 대상자잖아요. 근데 저는 민원 안 들어와요. 그게 판매 방식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를 결정하는 거지. 이것은 20대 30대 때 종신보험을 가입했을 때 유리한 점,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계산이 안 된 상태에서 판매가 되고 20살이 죽을 확률이 있어요? 거의 희박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망 목적으로 종신보험을 드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도 제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험 가입 경험은 거의 없고 네. 그리고 요새 이제 젊은 층들이 목돈 마련과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만큼 네. 이 연령대를 대상으로 집중 판매가 이루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자, 저축이나 연금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으면 종신보험은 그럼 주 목적이 뭐죠? 그러니까 종신보험은 한마디로 보장성 보험입니다. 쉽게 말해서 언제라도 사망을 하면 네.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죠. 즉 피보험자 사망자의 유족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보험입니다. 네. 종신보험 중에 제일 기본적인 한 줄만 알고 지금 요 한 줄만 딱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 거를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 한 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저도 뭐 많이 경험했지만 죽어서 나오는 보험 뭐가 필요해. 이 얘기가 여기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 보험에다가 커미션 많이 주고 보험료 비싸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암으로 죽거나 교통사고로 죽거나 노환으로 죽거나 어떤 경우라도 사망보험금이 나옵니다. 즉 사망 목적으로 한다면 굉장히 좋은 보험이죠. 사망의 사유를 가리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나 단지 보험료가 모든 보험 중에서 가장 비싼 축에 든다는 게 문제입니다. 즉 연금이 필요하면 연금보험을 들고 저축이 필요하면 저축보험을 들여야지 종신보험이라는 거는 목돈 마련에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축성 보험과 비교해서 어떤 위험보험료라든지 사업비 비중을 굉장히 높게 책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축보험 사업 이 기자님의 워딩 중에 정말 제가 듣기에는 답답한 워딩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고객들을 잘못된 정보로 오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객관적으로. 제가 비가 통상 한 10에서 15%, 종신보험이 30에서 40%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즉 종신보험에서 이자를 얼마큼 준다 이렇게 비교 자체를 출발선 자체를 서로 다르게 놓고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신보험하고 저축성 보험은요 서로 비교하는 대상 자체가 안 돼요. 이것은 채권하고 주식을 비교하거나 저축하고 주식을 비교하거나 저축하고 코인을 비교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렇게 하지만 네. 이미 사업비가 30에서 40%가 깎이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사업비를 많이 가져가냐 궁금하실 텐데 이 보험은 애초에 돈을 불려주기 위해서 만든 상품이 아니고요. 네. 보험사 입장에서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일이 일생에 한 번은 꼭 있으니까 네. 손해율이 높다고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서 먼저 공제한 후에 운용을 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수익성이 낮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네. 또 중도 해지를 할 때 환급률이 극히 낮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험사에서 이 상품을 파는 분들은 누구보다 전문가인데 네. 이런 특성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좀 심하게 얘기하면 속여서 종신보험은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손실률이 큰 거예요. 고객 입장보다도. 그래서 KB가 프루덴셜을 매각을 하고 살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고금리 확정의 종신보험들이에요. 이것들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장기 채무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사 입장에서 손실이 높아요. 굉장히. 그래서 종신보험을 끝까지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그 보험사는 지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자꾸 해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전편에도 말했지만 종신보험 완납한 것들을 깨서 건강보험으로
바꾸고 싶어 하고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이걸 파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종신보험은 사업비가 높다고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가입자한테는 불리하지만 네. 보험 설계사들한테는 유리한 겁니다. 많이 주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비과세 혜택이라든지 어떤 여기서 이제 보험 설계사를 사기꾼화하는 기사를 리포팅을 하죠. 복리이자까지 받는 이런 상품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가입을 유도하는 건데요. 네. 또 20대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일찍 가입시킬수록 사업비가 가장 많이 남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거죠. 네. 그래서 일찍 가입할수록 사업비가 많이 남는 게 아니고요. 일찍 가입한 사람들한테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자체를, 보험료 자체 총액을 적게 받아요. 그리고 사망보험금은 똑같이 해줘요. 왜? 확률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이 기사 내용은 틀렸습니다. 이쪽이 이제 공격 타겟이 될 것이고요. 네. 그래서 보험 안내 자료에도 봐도 저축, 보험, 연금, 그러니까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네. 그래서 초저금리 시대에 굉장히 좋은 재테크 상품으로 포장이 돼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한 가지 이 종신보험의 유지율을 봐도 왜 네. 보험사가 이걸 이렇게 많이 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10년 동안 종신보험을 유지하는 비율이 10명 중에 3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 즉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험회사는 그 설계사들한테 그 책임의 일부분을 떠넘길 수도 있고요. 설계사가 거기에 맹목적으로 추정을 하면 불안전 판매를 해서 종신보험의 의미를 더럽히고 종신보험의 해지율을 높이고 유지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이런 방송 자체가 제가 지금 계속 듣다 보니까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거는 설계사들도 이 부분에서 되게 각성을 많이 해야 돼요. 평균 7명은 10년 내에 이제 해지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중도 이거는 해지를 해지 하면 확률. 그 손실은 소비자가 떠안을 수밖에 없고요. 보험사 쪽에서 보면 그게 수익이죠. 그렇죠. 보험사는 굉장히 이득이 큰 구조입니다. 네. 종신보험을 들 때 게임이라고 놓고 보면 무조건 고객이 지게 되는 게임이에요. 내가 그 말해 드릴게요. 그럼 고객 입장에서 이길 방법이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한 번 내고 보험사고가 일어나서 사망 또는 사망이 준하는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완납을 해가지고 고정금리의 상품을 계속 놔둬서 계속 적립액을 불려나가거나 이러면 그 두 가지 경우에서 보험회사가 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험회사는 사망에 따르는 또는 사망이 준하는 상태, 이 사망에 준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많은데 설명하면 또 30분이에요. 그러니까 안 할게요. 그 상황에서 지는 상황은 어쩔 수가 없는데 완납까지 몰리는 상황은 막을 수가 있어요. 또 설계사를 동원해요. 그것들을 바꿔서 건강보험을 만들거나 이러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장기 채무를 해소할 수 있잖아요. 그런 유혹에 빠지는데 거기에 쓰는 도구로 보험 설계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뭐 모든 것이 뭐 악의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네. 일단 사회초년생들은 종신보험보다 여기까지 듣고요. 그 커미션 부분은 설계사분들 분명히 그 제가 이 부분만 설명하면 한 15분 될 것 같네요. 같은 돈으로 놓고 비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해봐요. 내가 이 설계사 이 커미션도 고객이 너 나한테서 왜 커미션 많이 가져갔어? 제가 종신보험만 20년 팔았는데 저런 뉴스 보고 내 고객들은 저 커미션 갖고 나를 도둑놈 취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취급하는 분들 없단 말이에요. 왜 그래? 자, 이걸 1억으로 놓고 쭉 비교하면 보험료를 한번 봐봐요. 이게 비싼 보험이에요. 확률은 거의 100%. 이거는 확률 안보험. 이건 33%. 이것도 30%. 이거 한 20%. 20%의 확률을까지 계산한다 그러면 100%짜리 보험료 치고는 비싼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비싼 거예요. 암진단금, 뇌졸중. 더 무서운 거는 뭐냐면 보험료를 다 냈을 때 종신보험은 대체로 지금 금리상에서도 한 20년이면은 원금이 돼요. 근데 과거에 5%, 7%짜리 종신보험은 한 13년, 14년이면 원금이 돼요. 그 이후로는 계속 이자로 붙어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30세 때 가입을 한 사람은 1억짜리를 가입하면 한 3천만 원 내고 나머지 7천만 원은 이자 차익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보험회사가 이자율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40세 때 옛날에는 4천만 원 냈을 건데 지금 6천만 원 받아내요. 그래도 해약환급은 8천만 원 줘야 되는 거죠. 나머지는 제가
요 편인가 전편에서 얘기했잖아요. 건강보험은 로또예요. 그냥 내가 해당되면 받고 해당되지 않으면 돈을 날려요. 또는 만기 때 원금 준대요. 그런 상품도 요즘은 없어요. 또 갱신 써가지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커미션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일하고 받는 건데 1억짜리 차 팔았는데 내가 700만원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근데 20만원 받아가지고 20만원이면 얼마에 30만원이면 63 50만원으로 치면 250 120만원 되겠네. 240만원 정도 되겠네. 그럼 50만원 내고 65 30 아니 360이겠네요. 50만원짜리를 팔면 360만원 받아요. 거기에 아주 잘하면 720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주 잘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50만원짜리를 20년짜리로 했으면 얼마예요? 1억 2천짜리를 팔아가지고 360만원 받은 커미션이 많아요? 1억 6천짜리 차 팔고 360만원 영업사원이 가져갔다 그러면 도둑놈이라고 하시겠냐고요. 원가를 알려주면 이것이 고스란히 피해가 오는 이런 기현상이 보험에서 발생을 해요. 이런 원가 개념이라 그러면 좀 고객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스타벅스 커피를 5,000원 주고 마시면 안 되죠. 그 원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또 제네시스 이런 차들 타면 안 되죠. 그 순수히 기계 재료값 들어가고 원가 들어가고 인건비 다 합쳐봐요. 제가 자동차 회사에서 엔진 생산 기술 했잖아요. 엔진 만드는데 그 원가 얼마나 들어가요. 근데 그 차가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또 판매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보험 설계사들은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기꾼들이에요, 다. 왜냐면 원가를 알려줬으니까 얼마를 먹어가는 걸 알려줬죠. 은행의 예대마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대마진에 대해서 알면 은행은 더 도둑놈이에요. 투자회사의 커미션이 변액보험처럼 초반에 안 떼어가서 그러죠. 걔네들은 왜 수익이 나는데 내 수익률하고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달라요. 거긴 또 회전 수수료가 있어요. 펀드를 다시 구성할 때마다 사고 팔 때마다 그 회전 수수료가 들어가는데 그건 고객분들이 알 수 없는 수수료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제일 의뢰 상품 보험만 유일하게 원가를 알려줬어요. 보험료 얼마 내면 사업비 얼마 뗍니다. 그 고객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많다 적다 물론 많을 수 있어요. 그거 뭐 그걸 절대치로 보면 많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를 많으면 내 담당 LP가 좀 더 잘 살겠구나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좀 받아주시고 그건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좀 평가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제 동영상을 보시면 이런 내용들에 대한 세부 내용 이것도 옛날에 5개월 전에 했는데 34명 봤네요.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할 그 주식 얘기 여기 달러 얘기를 제가 1년 전에 했어요. 근데 뭐 이거는 그래도 1100분 보셨네요. 다단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하는 실손보험 상속 이런 내용들이 제 그 유튜브 안에 있어요. 이거는 좋아요 구독을 생각하고 만든 건 아니고요. 제 고객들이 저도 관리를 다 못하니까 해지를 하겠다 그러면 제가 이 영상들을 보내줘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생각을 해보셔라. 왜냐면 전화 잡고 얘기하면 또 그것도 스트레스잖아요. 여기 보면 변액연금 그 다음에 확정연금 달러연금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재미없지만 들어와서 보시고 그 진실을 안 다음에 어떤 평가를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편에 종신보험 이런 얘기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편에는 요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이게 그냥 실제로 만나서 얘기하면 제가 예도 많이 들고 좀 재밌게 하는데
저 5만원짜리 카메라랑 5만원짜리 마이크 앞에서는 이렇게 딱딱해지고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올리면 지인들이 재미가 없다, 인상을 쓰고 얘기한다, 뭐 한다. 근데 그 내용들 다 받아서 하다 보면 아마 한 편도 못 만들고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대본도 없어요. 저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얘기를 하니까 다소 왔다 갔다 하는데, 저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 얘기 해도 되잖아요. 제가 뭐 사주도 얘기해주고 다 얘기해주고, 그리고 어저께도 알다시피 저는 아주 일반인들이 좀 만나기 힘든 회장님도 만나서 제가 뭐라고 봄 20년 한 거밖에 없잖아요. 그분은 뭘 봤을까요? 그냥 20년 어디서 했어요. 성실성. 그랬다면 그분들의 눈에는 얘가 잘하든 못하든 하는 업계에서 20년 있었다면 이 주변의 사람들은 또 다 진실된 사람이 있겠다. 그러면 얘를 통한 펀딩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라는 확률 게임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 사는 데 있어서 저는 별 볼 일이 없어요. 저는 별 볼 일이 없는데 제가 만나는 분들은 별 볼 일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간접 체험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 코스피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